자, 무선설비 기사 18년 3회 과목은 디지털 전자로입니다. 디지털 전자로 출제 경향을 보니까 신규 문제가 한 문제만 출제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디지털 전자로 과목만 공부하신다면은 관연도만 여러분들이 충실해지면은 고득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전공자라든가 또는 전자로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연도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8년 3회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에 출제되어 있던 디지털 전자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문제는 실제 관연도에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다이오드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저항 2kΩ의 저항과 실리콘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다이오드의 순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DC 7V가 공급되는데 이 다이오드, 출력에 나타나는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방향으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무한대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오픈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V5에 걸리는 전압은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역방향에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은 7V. 4번이죠. 7V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연결되냐, 역방향으로 연결되냐. 즉, 얘 플러스고 다이오드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역방향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역방향일 때는 오픈되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1번 문제는 다이오드 양단에 걸린 전압은 7V가 맞는 답이 되겠죠. 순방향으로 걸리면은 몇 V가 될까요? 순방향. 순방향으로 걸릴 때는 여기에서는 얼마요? 0.7V죠. 그 대신 만약에 순방향으로 했을 때는 실리콘 다이오드에 뭐를 줄까요? 0.6V. 도통할 수 있는 전압의 크기를 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다이오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0V가 맞는 답이 되겠죠. 대신 여기서 역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C 전압이 그대로 출력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7번이 맞는 문제지만은 실제 얘는 관연도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전작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이오드의 순방향이냐 역방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자, 회로에서 안전계수의 값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안전계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됐습니다. 4번 정도. 대신 여기에서는 안전계수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안전지수라고 하는 것은 전압 안전지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전압 안전지수는 뭐요? 입력 전압이죠. 그러니까 VS분지 델타요. 입력 변화량에 따른 부하의 변화량을 나타낸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얘가 뭐예요? 얘를 오픈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VL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나타내는 건 어떻게 돼요? 자, VS라고 하는 것은 뭐야? VS죠. 저항에 의해서 계산한다면은 다이오드의 내부장입니다. RD 값이 다이오드의 내부장이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VS는 RS에다가 플러스 RD 값이 되겠죠. 여기다 뭐야? 흐르는 전류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흐르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대신 얘는 오픈됐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RD의 I 값을 해주겠죠. 그래서 I는 없어지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값은 이 값으로 그 전에 계산을 해줬어요. 이 값을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라는 얘기예요? 전압 안전지수에 해당되는 공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안정지수 값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RD라든가 뭐요? RS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반대로 RS라든가 RD 값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압 안정지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다고 뭡니까?
자, VS를 증가시킨다. 안 되겠죠. RS를 감소시킨다. 감소시키는 건 맞네요. 그 다음에 VL을 감소시킨다. 얘를 감소시킨다는 얘기 안 되죠. 그 다음에 출력 전류 VDL을 감소시킨다. 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다 뭡니까? 이 RS 값을 감소시키면은 뭐가요? 안정지수 값은 증가한다. 그래서 몇 번이요? 2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얘도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압 안정지수 또는 안정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괴한회로에서 발진이 일어나는 조건인 바크하우젠이라는 조건은 우리 많이 했습니다. 빈도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 하면은 뭡니까? 전압 이득하고 괴한율의 곱이 1일 때 안정된 발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발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단 A는 증폭률이고 베타는 괴한부의 괴한율이더라.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발진 조건은 A하고 베타의 절대값이 1일 때는 안정된 발진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안정된 발진을 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베타의 곱이 1보다 적으면은 발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즉 얘는 수렴에 대해서 발진이 원래 되는데 발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A의 베타의 곱이 1보다 크면은 발진은 돼요. 되는데 이득이 계속 증가해서 클리핑 현상이 일어나서 불안정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진해서 이득값이 1이면은 안정된 발진을 해요. 그 대신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커버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잘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랫부분 잘리고 윗부분도 잘려서 안정된 발진을 하기에는 힘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답이 되겠죠. 잘리는 걸 우리가 클리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A 베타 값이 1일 때 발진 조건은 일정한 진폭의 직류 출력이 아니라 얘가 뭐예요? 정연파야 하니까 교류 출력이 발생한다 맞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직류가 아니라 뭐예요? 교류로 바뀌면은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틀린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출제 빈도수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다음 증폭회로에서 RE 값이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차동 증폭회죠. 근데 이 회로를 봤더니 얘는 단일 입력입니다. VS 값이 동일 입력이에요. 그래서 동일 입력값, 동일 입력이요. 그래서 동일 입력 단일 출력 때, 그러니까 같은 동상 입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VS 값이 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동상 입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상 입력의 출력은 하나밖에 없죠. 단일 출력이더라. 이때의 전압 이득 값은 ERE의 RC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E 값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동상 이득은 감소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동상 이득이 뭐한다? 동상 이득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얘는 동상 입력입니다. 동상 입력 단일 출력일 때 전압 이득 값은 ERE분의 RC 값입니다. 그래서 RE 값이 증가하면은 동상 이득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니까 정리 한번 하시면은 간단히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ERE분의 RC 값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3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얘도 관연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전류 괴한 증폭계의 출력 임피던스는 괴한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얘도 빈도수는 좀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괴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증폭계예요. 예, 증폭계고, 자, 전류 괴한 하나 빠진 게 있죠. 전류 직렬이나 전류 병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력 측에서 전류 전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입력 측에서 직렬, 병렬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출력단입니다. 출력단이고 여기 입력단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교환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따서 교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류예요. 병렬은요? 병렬은 전압이죠. 자, 전압은 여기에서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입력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입력으로 돌리는 게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지금 전압이고 적색이 전류입니다. 마찬가지 입력도 마찬가지죠. 병렬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은 이렇게 합니다. 직렬은요? 직렬은 이 부분에다가 뭐예요? 입력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렬.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얘는 출력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안에 내부 임피던스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이 임피던스 값하고 자, 전류를 했을 때는 얘가 직렬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걸 직렬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더. 큰 값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병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내부의 임피던스 값하고 이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돼요?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류를 했을 때는 출력 임피던스는 증가합니다. 전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병렬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앞 시간에 공부했을 때 분명히 전류, 직렬, 계한회로, 전류, 병렬, 계한회로 네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전압, 직렬, 계한회로, 전압, 병렬, 계한회로 네 가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전류니까 자,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직렬 상태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값은 증가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죠. 반대로 전압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병렬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죠.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면 저항이 되겠죠. 저항. 그래서 이 내용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부기한 증폭기.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부기한 증폭기냐, 정지한 증폭기냐. 일단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기한 증폭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압, 주파수의 안정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단점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이득이 감소는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보면 잡음이 개선되더라. 잡음이 감소한다. 또는 주파수 특성이 개선되더라. 또는 왜곡이 감소되더라. 다 이거는 뭐예요? 주파수 특성이 좋아진다는 개념입니다. 안정도가 다소 감소된다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다소 감소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득이 다소 감소된다 하면은 맞는 답이 될 건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몇 번이요? 안정도가 감소된다는 말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5번, 6번은 자주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7번 문제요. 자, 7번 문제는 발진회를 기한 물표의 감소가 0.5인 경우 발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폭회로의 전압 이득은 얼마냐? 조금 전에 했죠. 어떤 거요? A하고 베타의 곱이 뭐일 때요? 1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0.5고 0.5에다 뭐를 곱하면은 1이 됩니까?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죠. 2. 그래서 이 X 전압 이득은 얼마야? 2가 되겠죠. 2 곱하기 0.5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전압 이득은 2 이하한다 해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요. 자, 8번 문제도 마찬가지 발진 주파수 하는 거죠. 얘는 뭡니까? 콜피치 발진회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콜피치 발진회로, 하트리 발진회로 하나 더 있다면은 클랩 발진회로 이 세 개를 우리가 LC 발진회로에서 자주 출제된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LC 발진회로에서 주파수값은 뭡니까? 2파이 루트 LC 분지 1이 되겠죠. 얘가 주파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콘덴서가 어떻게 돼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F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은 2파이 루트 L에다가 C값이 어떻게 돼요? C1 플러스 C2 분지 C1 곱하기 C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 각각 대입하고 F가 200kHz,
그 다음에 C값이 0.001 마이크로페라드. 그 다음에 이 L값 구하는 거죠. 실제로 L값 구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L값 구해보니까 L값은 1.27 mH. 계산해 보십시오. 한 번씩. 1.27 mH니까 얘는 공식을 외워놓고 계시하겠죠. 하트리 발전에도 마찬가지죠. 하트리 발전에는 L이 두 개니까 C1하고 C2 대신 뭐가 있어요? L1하고 L2가 있고 C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써요? LT 값을 L을 뭘로 대입해야 돼요?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EM이라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트리 발전내로고 위에 거는 홀피치 발전내로입니다. 그래서 발진 주파수 공식 외워놓으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어나갈 수 있겠죠. 얘도 기출절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9번. 자, 9번 문제가 실제 신규 문제입니다. 대신 아마 여러분들 디지털 공학에서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비동기건파 있으면은 이거 반대되는 게 뭡니까? 동기건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기건파는 입력과 송신과 수신 측에 위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비동기라고 했으니까 송신과 수식의 주파수가 틀려도 된다는 얘기죠. 다르게 건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부발진 신호와 입력 신호를 곱하게 하는 곱셈건파기더라. 곱셈건파기는 뭐야? 동기건파의 일종입니다. 동기건파의 일종이고, 자, 송신측과 수신측이 동일한 반송파를 이용한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동기건파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주로 ASK하고 FSK 이용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동기건파는 저속통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파 방식이에요. 고속통신에서는, 즉 고속통신 PSK라든가 QAM은 어디요? 동기건파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이요? 맞는 거는 3번이 맞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동기건파보다 복조 시스템이 복잡하다. 실제로 비동기건파가 동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거는 몇 번이요? 3번이 맞는다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실제 처음 됐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풀이에서 해설까지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AM 변조에서 100% 변조인 경우 그 변조 출력의 전력이 6kW일 때 반송파 전력은 얼마냐? 자, 변조 출력의 전력이 6kW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P 변조파의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공식 PAM은 어떤 공식 써야 돼요? PC 1 플러스 2분의 M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요? 얘가 6kW PC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 다음에 M이 얼마입니까? 변조에서 100% 변조이기 때문에 M은 뭘로요? 100%니까 M이 1이 되겠죠. 대입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6은 얼마예요? PC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얼마요? PC는 4kW가 맞는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공식이죠. 그 다음 11번 주파수 변조에서 신호 주파수가 4kHz, 최대 주파수 편의가 20kHz면은 변조시수. 자, 주파수 변조를 했으니까 MF는 뭐예요? FS 분지 델타 F죠. 델타 F. FS는 신호파의 주파수죠. 신호 주파수가 4kHz. 4kHz고 주파수 편의가 얼마요? 20kHz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요? 5가 맞는 답이 되겠죠. 2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되겠죠. 자, 다음. 자, 간접 FM 변조 방식의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간접 FM, 직접 FM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FM 같은 경우는 코일이라든가 콘덴서, 즉 리액턴스, 용량성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직접이고 이해값이 간접이죠. 대신 위상천역기, 진폭제한기, 평형 변조기 있는 것은 간접 FM 변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상기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12번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RC 회로의 출력에서 최종치 10에서 90%까지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RC 시험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0%에서 얼마까지요? 여기 90%까지는 우리가 올라가는 적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상승 시간이라고 얘기하겠죠. 상승 시간이요. 그럼 0에서 10%는 뭐라 합니까? 지연 시간이라고 하죠. 지연 시간. 여기도 마찬가지 관련도에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하강 시간은 뭐예요? 하강 시간은 90에서 10%가 되겠죠. 10에서 90이면 그 다음에 100에서 90까지는 우리가 축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13번은 10에서 90%까지 우리가 뭐라 한다? 상승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그림과 같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로 같은 경우는 자, 입력에 정연파가 들어왔습니다. 정연파 들어왔으면 자, 얘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전압이 0V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쇼트죠. 쇼트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 관계가 무슨 관계? 플러스네요. 플러스. 플러스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쇼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얘는 어디가 나온다니? 얘가 있다면 파형이 자, 이 상태에서 어디요? 이 부분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 어디만요? 마이너스 쪽만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전압을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몇 볼트인지 모르도 얘를 그냥 2볼트로 할까요? 2볼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2볼트까지는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2볼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주로 어디가 잘렸어요? 파형이. 원래 상태에서 파형 보시게 되면은, 원래 파형이 이 파형이죠. 이 파형에서 보니까 어디요? 여기 위가 잘렸네요? 위가 잘렸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가 잘렸네요. 위가 잘렸으니까요, 피크 클리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얘는 입력 파형이 윗부분을 잘라내는 피크 클리퍼 에러더라.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다이도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2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직렬형 베이스 클리퍼 에러더라. 직렬이 아니라 여기는 뭐야? 병렬이라고 하면은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파형이 위아래 부분을 일정하게 잘라내는 애들다. 다이오드가 2개요. 2개 들어가 있으면은 4번이 맞는 답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윗부분, 입력 파형의 윗부분을 잘라내는 피크 클리퍼 에러더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15문제. JK 플립프롭을 다음 같이 연결했을 때 결과치가 같은 플립프롭은 어떤 거냐 이랬겠죠. 그래도 출력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푸시려면은 JK 플립프롭의 진리표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J하고 K가 있으면 00일 때는 뭐예요? 00일 때는 불변이라고 얘기하죠. 불변. 그 다음에 01일 때는 0이죠. 10일 때는 1이죠. 11일 때는 뭡니까? 토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토글. Q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지금 보시게 되면 Q가 0이라고 합시다. 자, Q가 처음에요. 자, 클럭이 치기 전에 클럭이 하나 딱 쳤어요. Q가 0이에요. Q가 0이니까 K는 얼마란 얘기야? 자, 여기 그대로 0 들어가죠. K에 0 들어가죠. 그러면은 J에는요. J는 1 들어가겠죠. 0, 1이니까. Q바니까. 그래서 이 값 보면은 딱 치면 어떻게 돼요? J가 1이니까. 클럭 딱 치면은 여기 했던 값이 뭔지는 모르다 합시다. 모르는데 이 값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J가 1이니까. 자, 클럭이 하나 쳤습니다. K가 0이고 J가 1이니까 이 값은 뭘로요? 1로 가겠죠. 1로. 1로요. 그러면 이제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어떻게 돼요? K가 1이 됩니다. J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면 클럭이 하나 또 치면 어떻게 돼요? 클럭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1인 값이 뭘로 바뀌어요? 출력 딱 치면은 얘가 0으로 가겠죠. 0으로. 그럼 다시 K가 어떻게 돼요? Q가 1에서 0으로 갔어요. 얘 1. 0과 1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0과 1을 계속 반복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0, 1,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0, 1, 1, 0.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값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이었던 값이 0으로, 0이었던 값이 1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클럭이 쓸 때마다 0에서 1에서 0으로, 1에서 0에서 1로 반전됐다고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T형 플립플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5번은 3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볼까요? 자, 16번 보시게 되면은 마스터 슬레이브를 사용하는 이유, 어떤 현상이요? 레이싱 현상이라는 게 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문제 풀어낼 수 있겠죠. 즉, 입력 신호에 따라서 얘는 출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입력 신호가 불안정했을 때에 출력 신호도 불안정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이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개의 입력이 동시에 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동시에 두 개 변할 때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을 이용하더라. 이건 어떤 거예요? 레이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마스터 슬레이브 JK 플립플롭에서 클럭 포스가 들어올 때마다 출력 상태가 반전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J하고 K가 뭐일 때요? 1일 때. 진리표니까 간단하게 하나 알아두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25진 리플 카운트를 설계할 경우 최소 몇 개의 플립프롭이 필요한가? 자, 플립프롭 하나면은 몇 진? 2진까지 구성할 수 있죠? 플립프롭이 하나예요. 플립프롭이 하나가 됐을 때는 2진까지 구성할 수 있죠. 두 개면은 4진. 세 개면은 8진. 2의 3승이니까. 네 개면은 몇 진이요? 16진. 다섯 개면 얼마요? 32진. 여섯 개면은 쭉쭉쭉 나가겠죠. 그러면 25진을 설계한다고 그랬으니까 4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요? 5개만 있으면 되겠죠. 몇 개요? 최소라고 그랬으니까 최소. 최소는 5개가 있어도 되고 6개가 있어도 되고 7개가 있어도 플립프롭은 25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여기에서 최소 몇 개라고 그랬으니까 최소 5개만 있으면은 뭐를 구성할 수 있다? 25진을 구성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은 어떤 논리 회로인가? 인코더, 디코더, RS 플립프롭, JK 플립프롭. 얘는 답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네요. 인코더 아니면 디코더인데 입력이 몇 개입니까? 입력이 2개고 출력이 4개예요. 이걸 우리가 해독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독기는 디코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디코더죠. 디코더 10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1번은 인코더, 입력이 많을 때. 입력이 많고 출력이 적으면은. 즉, 입력이 n개면요, 출력은 2의 n승이 되는 게 뭐예요? 2개니까 4개잖아요, 디코더. 반대죠, 인코더는. 인코더는 입력이 4개고 출력이 2개면은 인코더, 보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번은 디코더입니다. 얘도 출제된 문제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요. 자, 정가상계 입력과 관계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했겠죠. 뭐 감수하고 피감수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A에서 만약에 B를 뺀다. 그럼 뭐예요? A가 피감수이고 B가 감수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상기 하면은 A 빼기 B를 하잖아요. 이게 하면은 자, A에서 B를 빼는데 자, 1011이다. 빼기 얼마일까요? 100이더라. 그럼 그대로 빼주죠. 1. 여기서 못 빼네. 못 빼니까 어떻게 돼요? 상위에서 자리를 빌려오는 게 되겠죠. 하위에서 빌려오는 건 없다는 얘기죠. 하위에서 자리 빌림이라는 거는 없다는 얘기야. 상위에서 자리 빌림을 하지. 그래도 관련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감수, 피감수, 상위 자리에서 자리 빌림 간단하게 감상기 개념을 잡아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실제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자요. 출제 비중은 관연도에서 몇 프로요? 관연도에서 90%가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은 1번하고 몇 번이요? 9번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출제됐단 문제예요. 2010년도부터 전파 진행을 해서 이관돼서 시험을 치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연도에서 90%예요. 관연도 90%고 1번은 상식 문제입니다. 아까 문제 풀었죠. 9번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제로 과목 공부하실 때는 용어 같은 거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관연도 정리하시면은 실제 평균이 12개입니다. 60점이 12개잖아요. 근데 12개보다는 충분히 15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 디지털 전제로가 쉽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관연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하게 우리 필기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